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태원 이 압사 참사는 이 국민적인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5일간의 애도를 표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은 너무나 이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2년 동안 울겨먹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했었고, 또 이 뭉그러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회심의 미소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태원 2년 간다던 이 참사, 자, 그런데 보름 만에 역풍을 맞는 이 민주당이 오판을 했다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 세월호의 거짓과 또 탄핵의 선전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악마의 이 주술처럼 마약에 빠졌던 이 광기의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태원의 아픈 참사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미소를 띄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속을 수 없는 이 국민들의 지난날의 아픈 이러한 그 참사들에 대해서 이 학습 효과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영진 방송에서 왜 이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이 불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보수 국민들께 좀 전달해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세월호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이 참사는 이 제2의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측근에 대한 이 검찰 강제 수사가 시작되는 등 이 수사망이 조여오던 이재명 대표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해야 하나 라고 이 촛불 집회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즘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소 2년은 갈 이슈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름여 만에 이 15일 민주당은 여권으로부터 이 참사의 정쟁화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 국민들로부터 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명단 공개입니다. 이 민주당은 공세 전열이 흔들린 결정적인 계기는 전날 친야 매체 민들레가 이 참사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민들레를 비롯해서 이 더 탐사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더 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청담동 바에서 7시간 광란의 밤을 보냈다라는 이 거짓 뉴스를 흘린 그러한 집단, 광기의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단 공개는 유족 동의 전제라는 단서를 이재명이가 달기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 갖은 비판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정말 관교한 사람 아닙니까? 추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최백은 건국대 교수, 전 이재명 대선 캠프 기본사회위원장 등
야권 인사가 다수 참여한 곳이 바로 민들레라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들이 이번 이 명단 공개를 했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명단이 공개되자 사실 수세에 몰렸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민주당은 명단 공개에 앞장섰고 결국은 그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어 민주당 매체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했다. 공당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삐뚤어진 이 정치적 이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당에 대한 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도 명단 공개에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민들레의 어떤 그러한 수긍도 비판도 민들레 시민단체가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수긍도 비판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자, 국회에서 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있는 내용과 지금 모든 상황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민주당의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냈던 이 동의 없이 명단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원론적 입장 외에는 연 이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프로세스가 아니었습니까? 이 지도부와 거리가 먼 쪽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당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선을 긋는 이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비판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악마의 습성이 나왔는지 실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이 빈곤 포르노라는 이 장경태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 역시 민주당이 정쟁화에만 몰두한다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는 아동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쓴 표현인데 이것은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이고 이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슈로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고 심장질환 환자를 아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김정숙 여사처럼 공군 2호기를 불러가지고 앙코르와트를 꼭 방문해야 됩니까? 그리고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그 공군 2호기는 아무도 태우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 앙코르와트에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 아닙니까? 아무튼 이 보수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합니다. 바이든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조차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흐르고 있는 이 DNA, 피는 어떤 피인지 궁금합니다. 이 삐뚤어진 이 민주당의 심보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반여성적 폐륜적, 이 반폐륜, 반여성적 폐륜, 이 장경태 의원의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하는 것이 지극히 수치스럽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직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방위 위원직에서 사퇴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비겁하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제소해서 이 사람을 사퇴시킬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더 쉬우겠습니다만은 국민적 입장에서 도저히 저는 이러한 악마적인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김건희 여사를 맹공하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이 국민적 분노를 아는지 장경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 빈곤 포로노라는 표현은 이 포르노그래피 오브 페퍼티라고 이 대한적십자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변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포르노그래피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장경태 의원이 발언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는 줄리다, 이러한 이 거짓된 생각을 지지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짧은 파장입니다. 이 국정조사 특검과 번국민 서명운동 등으로 이 참사 이슈를 장기화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의 이 프로세스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 거짓 선전선동에 속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병헌 구원파 등 여러 가지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으면서 야권의 우호적인 여론이 지속됐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파상이 생기지 않고 있는 이유를 민주당은 몰랐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지난날 광우병이나 세월호나 이 탄핵의 과정 등에서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초반 갈팡질팡하던 이 국민의힘당도 시간이 갈수록 이 참사에 대한 이 국정조사 반대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이 중진 재선에 이어서 이 초선 의원들도 국정조사에 대한 이 반대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선 모임에서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방탄용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이러한 일에 어떤 사고가 나면, 사건이 나면 항상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민석입니다. 자, 안민석은 이 민영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모인 10월 29일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매주 참여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압사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적, 국민적 슬픔을 이용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세월호 때처럼, 제2의 세월호 때처럼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 이 보수 정권을 끌어내려서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저는 어리석은 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추모를 이용을 해서 이 명단 공개 등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을 통해서 이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내에서도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 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목적이 애도가 아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냐. 이러한 안민석, 민영배, 이 무소속 의원 등 이게 21명이 10월 29일 참사를 이용해서 매주 촛불 집회에 나가겠다는 이러한 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름여 만에 민주당이 입장이 난처해지면서 이 당내에서는 참사 직후부터 너무나 들뜬 모습이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쟁화 이미지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가 되레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재명의 사법적인 리스크, 검찰의 칼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자 국정조사라든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명단 공개를 통해서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겠다는 이러한 정말 추하고 악마적인 그러한 정치의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